자, 다음으로 볼 것이 재정신청입니다. 역시 재정신청도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요. 언제까지? 확정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그 시효기간이 정지가 됩니다. 쭉 내려오면요. 소년보호사건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심리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그 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확정 동그라미. 그때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올라가서 재정신청 공부했죠. 자, 262조 제2항 2호인데 2호가 뭐죠? 2호 명령이 공소제기 명령이죠. 공소제기해라 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제기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때 시효가 정지됩니다. 자,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자, CF 하시고 재정신청이 있는 날 그날에 시효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이 있는 날에, 즉 공소제기 명령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에 시효가 정지된, 공소제기로 보니까요. 그날 정지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지만 검찰 항고나 재항고 그리고 헌법소원은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헌법소원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정지가 되지는 않는다. 직결심판입니다. 직결심판은 직결심판 청구가 있을 때 정지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확정된 때라 그랬어요. 과거 승진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선고된 때 정지된 다음 틀려요. 확정된 때입니다. 자, 가정보호 사건 보죠. 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자, 헌정철서 파괴범죄 5.18 생각하시면 됩니다. 5.18 특별법이죠. 자, 헌정철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의 종료일 때부터, 이 종료일이 언젠가요? 5.18이죠. 그때부터 93년 2월 24일까지다. 이 2월 24일이 무슨 날인데? 노태우 대통령 집권 말이죠. 그래서 5.18은 누구 때입니까? 전두환 때잖아요. 전두환 때부터 노태우 집권 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시효는 그 이후부터 25일부터 시효가 남은 시효 살인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재직 중에는 당연히 정지된 것으로 보죠. 효력범위. 원칙. 정지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친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여기 예외 나와 있어요. 예외에는 공범도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이 법조문까지 포함시켜서 해석을 하면 정지 효력은 공소 제기된 피고인 그리고 공범 포함 쓰세요. 공범 포함된다. 이 말은 예외를 끌고 들어와서 원칙과 예외를 같이 썼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 정지 효력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범은 정지시키지 못해요. 자, 공범 전문입니다. 자, 이항 체크하시고 자,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친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뭐가? 나머지 기간이 진행됩니다. 요때요. 요 재판이라 그랬는데 요 재판에는 형식 재판, 실체 재판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는 약식 명령도 포함됩니다. 됐어요? 판례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251~3조 제1항이 규정한 여기 공소기각 관할 위반 유무죄 면서 그치? 나오잖아 그치? 형식 재판 실체 모두 포함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약식 명령도 포함 마찬가지다는 말은 약식 명령 재판도 똑같단 말이야. 그쵸? 이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중요한 것은 형식 재판, 실체 재판, 약식 명령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입니다. 이런 건 색깔 칠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약식명 판례가 여기 나오죠? 여기 이번에 나와요. 다시 올라갈게요. 이 공범에 되어 있죠? 공범에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뭐예요?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다 불문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또 틀립니다. 이때 공범에는 대항범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세요.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안 배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기 좀 할게요. 자, 공범에는 의무적 공범이라는 것이 있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의무적 공범은 혼자 해도 되는 것을 둘이 이상이 할 수 있는 것. 절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범죄를 2명 이상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이라 하는 것이고 필요적은 반드시 2명 이상 해야 돼. 그게 필요적입니다. 이 필요적 공범에는요. 집합범이 있고 대항범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범, 대항범. 그치? 대항범이라는 것은 방향을 마주대하는 거야. 방향이 상반되는 거지. 집합범은 한 방향입니다. 뭐 내란죄라든지 이런 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방향을 추구하는 범죄잖아요. 이건 집합범인 거예요. 여기는 뭐 합동범도 들어가죠. 대항범은 방향이 달라요. 여기 뇌물공여죄, 수수죄는 방향이 다르죠. 근데 목적은 하나지. 그치? 뇌물 갖다 바치는 놈이나 그 뇌물을 받는 놈이나 목적은 하나지만 방향성은 다르잖아. 그쵸? 대항범입니다. 이런 대항범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포함되는 애들은 누구다? 포함되는 애들이 야들이지. 야들. 요 야네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고 대항범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항범은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한다. 각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단 말이죠.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받는 사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 형량이 달라요. 법도 조문도 다르고. 그래서 이때는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항범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공소시효에서 대부분 다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불문이었지만 여기서는 예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여기 약식 명령도 포함된다 그랬죠? 판례가 밑에 나와 있다 했는데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 명령이 확정된 후에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지울게요. 이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은 정지사유가 아니에요. 정지사유라고 지금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역시 그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동그라미. 자, 그리고 공법 나왔네요. 공법 나와 있고, 지금 공소 제기된 때부터 확정될 때까지 그 기간은 정지되었다. 뭐 법조문 얘기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객관적 범위.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친다.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범죄. 라면 거기에 전부에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효과입니다. 자,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검사는 불기소하면 되고요. 경찰은 불송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게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면석 판결로 사건을 끝내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형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면석 판결 한다고요. 유죄 판결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형법 시간에 배우지만 몰수 추징은 부가형입니다.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형이 유죄 선고가 안 나오면 몰수 추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 추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 특칙을 봅니다. 자,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공소시효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하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이 친구가 성년이죠.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성년에 달한 때까지는 정지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동 학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동이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는 정지가 되고요. 달한 때부터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항. 자,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이 DNA 증거 등 그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밑에도 아동 청소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연장됩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10년입니다. 5년, 7년, 15년, 20년 틀립니다. 10년입니다. 자, 배제 가죠. 자,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로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했다고 해서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살해했다고 해서 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건데요. 종범은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에요. 종범은 제외. 요게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색깔 칠해드릴게요. 부칙.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범죄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여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요걸 형법 시간에 무엇이라 불렀죠? 요것을 형법 판례 나오는데 부진정 소구표입니다. 부진정 소구표는 우리 다수설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고.
만약에 진정소급표라고 하면 이거는 적용하지 않죠. 진정소급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소시효 완성범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치? 법을 만들어서 완성된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적용할 수 있지만 완성된 범죄라면 아무리 법을 만들어 갖고 왔다 할지라도 이 완성된 범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진정소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형법 시간에 배워요. 헌정질서 파괴범죄 말씀드렸고 파괴범죄 같은 경우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성폭력 처벌법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3세 미만자 있죠? 그치? 그리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돼요. 13세 미만자, 초등학생 말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꼬맹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냐면 강간, 추행 등등을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공소시효를 적용,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자, 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불리한 거예요. 자, 이런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련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했을 때 이 경과규정이 뭐예요? 부칙. 부칙을 말합니다. 이게 부칙이잖아. 이게 부칙이지. 이게 경과규정이라니까.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두지 않았을 때 이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없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야. 그랬다면 없다면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 그때는 헌법 12조, 13조를 바탕으로 하여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즉 적법 절차 원칙을 고려하는 겁니다. 적법 절차 원칙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하는 것이 판례인데 뭐 경찰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한다 하면 틀려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을 존중해서 판단해라 이런 취지의 판례도 정리를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소시효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